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 2분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분위기 안 좋은 게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하여튼 시장은 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 있는 매도세 등장한 거 이런 거 없고 일단은 잘 올라가고 있다. 잘 올라가는 도중에 멈춘 친구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꺾인다는 신호 없으니까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 멈춘 친구들도 중간에 있긴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멈춘 친구들은 꺾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떤 의미 있는 세계 증시의 신호 이런 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인플레가 잡혔고 이제 긴축은 끝나고 이런 어떤 큰 통화 정책의 변화나 매크로 시장의 변화에 어떤 그 매크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조용히 지켜볼 때인 거죠. 어떻게 될지 지켜볼 때입니다. 이 지난번에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CPI 발표 이후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애매한 그런 시기예요.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거 어떻게 소화하지?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이거 소화를 지금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소화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 소화가 잘 되고 있기는 한데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겉으로는 좀 번지르르해 보이는데 속 내용은 또 별로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저의 결론은 모르겠다 지켜보자 요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드리면 사실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가 오늘 할 이야기 중에 거의 8, 90%저 그죠? 예, 거의 할 얘기는 다 했다라고 봅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이제 그림이나 좀 점검을 하면서 지금까지 흐름들이나 좀 점검을 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업 했죠. 레벨업 했는데 레벨업에 대한 피로감인지 일단 오늘 하루 쉬는 모습 나타났고요. 아직까진 그죠? 이거는 눌림시 매수 관점이죠. 더 올라갈 수 있다. 눌림시 매수 관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일단 어딘가를 넘어선 게 중요한 거죠. 이 어딘가를 다시 붕괴시키면 의미가 있는 건데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세계 증시 강하다 이런 걸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환율 쪽에서 그죠? 이렇게 좀 이제 그만 빠지나 혹은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지나 이런 가능성이 좀 보이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계속 위안화 강세로 간다라는 그런 신호도 또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다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위안화가 더 아래쪽으로 갈 거면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레벨업 해야, 레벨 다운이 돼야 이제 중국 증시도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여튼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강했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아직 강합니다. 그죠? 하여튼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아침에 좀 세계 증시가 잠깐 주춤했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랬던 거죠. 폴란드가 러시아발 미사일을 맞았다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증시가 좀 안 좋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그거 지금 아니다라고 밝혀지니까 오히려 이제 그 지정학적 이슈로 하락했던 부분이 오히려 이 눌림으로 작용하면서 더 이렇게 시장을 상승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오늘의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무튼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걸 꺾어버리려면은 어설픈 악재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오늘 좀 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설픈 악재는 뭐예요? 개파락만 불러와가고 개파락이면 뭡니까? 눌림시 매수에 찬스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설픈 하락은요. 그러니까 어설픈 악재가 나오는 거를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오늘 아침에 나왔던 지정학적 이슈 그건 일단 거의 없어진 거고 남아있는 건 비트코인 이슈이긴 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까지 조용하고요. 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워낙 강하니까 그 비트코인 이슈가 좀 무시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하여튼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그죠? 요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강하고요. 아직까지 꺾인다 이런 증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좀 강하긴 강합니다. 오버슈팅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 보면서 왜 이리 강하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솔직히 최근의 흐름 보면 굉장히 강하긴 강합니다. 뭐 하락했던 거에 뭐 절반을 되돌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요렇게 봅니다. 그 이번에 전염병이 2020년 3월 달에 나면서 유동성 파티가 시작이 됐는데, 유동성 파티에서 좀 소외됐던 친구들이 전 유럽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독일 증시인데, 이때가 그 전염병 때 저점이었죠. 유동성 파티를 독일은 좀 적게 했다. 유로존은 좀 유동성 파티를 좀 적게 했다는 생각입니다. 유동성 파티 좀 많이 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나스닥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정도 있는 것 같고, 코스피도 거의 뭐 여기 부근에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제 생각에 뭐 여기나 저기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기 위에 올라와 있겠죠, 그죠? 다들 유동성 파티를 이렇게 심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하게. 근데 그 와중에 제 생각에 유럽은 못 달렸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라는 게, 그만큼 조금 즐겼으면, 그만큼 파티를 적게 즐겼으면, 술을 적게 마셨으면 다음날 숙취도 적은 거라 생각합니다. 이 그만큼 유동성 파티를 적게 즐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작용도 좀 적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강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난리가 많이 났던 게 뭐예요? 비트코인 같은 거, 그죠? 비트코인 같은 건 난리가 많이 나니까 그만큼 파티를 많이 즐겼고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숙취도 강한 겁니다. 그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뭐 물론 뭐 그게 뭐 지금 큰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간 뭐 요즘에 독일이 왜 이리 강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유를 하나 좀 말씀드려 본 거고, 하여튼간 그죠? 지금 근데 유럽이 상황이 제일 안 좋긴 해요. 그죠? 예. 그 유럽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금 전에 이번 유동성 파티를 좀 잘 못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 못 즐겼다, 못 즐긴 게 이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저렇게 좀 즐기지 못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유동성 파티를 못 즐기는 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이 있어서 그렇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거에 수혜를 받아서 파티에 함께 할 수 있었죠. 파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딱히 그런 거 없었으니까 오히려 전염병 때문에 더 타격을 좀 크게 본 게 유로존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파티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긴 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때 파티를 즐기지 못했던 게 오히려 지금 와서는 좀 오히려 좀 이 좋아 보이는 좀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는 거고요, 그죠? 하여튼 세상에 이 무조건 뭐 절대적으로 좋은 건 없고 절대적으로 나쁜 거 없고, 지금 좋았던 게 어느 순간에는 그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안 좋았던 게 나중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하여튼 뭐 그런 관점으로 좀 세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적으로 나쁜 거 없고 절대적으로 좋은 거 없고, 영원히 좋을 수도 없고 영원히 나쁠 수도 없고, 하여튼 근데 지금 증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원히 좋을 것처럼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너무 강하면 또 꺾이기 마련이죠. 예. 하여튼 뭐 미국 변동성 지수라든가 한국 변동성 지수라든가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여튼 지금 이제 이 반등이 멀지는 않았다라는 뭐 느낌 정도는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심증에 불과하니까 걸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시장은 강하다, 계속 강하고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의미 있는 매도세 안 보이니까 함부로 아래쪽으로 베팅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서 어떤 일단 뭐 세계적인 모습들 다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이건 뭐라고 할까요? 딱 정말 중립 기어인 것 같아요. 딱 중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고, 이 뭐라고 어떻게 어느 쪽에다 방향성을 실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뭐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안 빠진다라는 이야기는 위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물론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밤에 뭐 무슨 이슈가 터지고 미국에서 무슨 일이 나면 또 금방 또 뒤집혀지긴 하는 건데, 지금 오후 4시 11분 제가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 아무 이슈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감만 그냥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다, 6대4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상승이 한 6, 하락이 한 4 이 정도 무게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일단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니까요.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지금 멈춘 거니까 여기서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한 게 아니면 아래쪽으로 강하게 봐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해석은 해주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다지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립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의 방향성 이런 거는 오늘 지금까지 사거래일 동안 있었던 일들 보면서 올라갈 것 같냐 내려갈 것 같냐 중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딱 맞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따지면 위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아래서부터 올라오던 이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해요. 여전히 강해요. 아래쪽으로 갈 거면 말씀드리지만 322를 붕괴시켜야 됩니다. 322 붕괴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빠졌다가 계속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 하락폭도 갈수록 좀 커지긴 커지는데 아무튼간 결과적으로 종가는 회복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어떤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강하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긴 하락했는데 0.05포인트 이건 약보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매도세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325라는 자리를 지금 사거래일째 어쨌든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담스럽죠, 그죠? 이건 분명히 부담스러운 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325를 어떻게 해서 갭 상승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또다시 폭등도 가능한 거죠. 지난 4거래일 동안 뭐 못 넘던 저항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레벨업도 가능하긴 가능하다. 근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레벨업을 할지 레벨 다운을 할지 뭐 일단 하여튼 멈춰놓고 중립인 상태에서 미국 눈치 보고 있겠죠. 미국이 하락하면 와장창창 하려 그러는 걸 거고 미국이 또 상승하면 모르는 척하고 또다시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거는 이 오버슈팅이 좀 심하다. 이 지난번 슈팅에 대한 피로감을 이거는 명확하게 잘 소화하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어떤 피로감 소화라기보다는 이건 하여튼 그냥 그죠? 이런 걸로 뭐 소화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여전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한 번 더 달릴까 아니면 여기서 꺾일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래쪽으로 보시는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25를 기준으로 버틸 수는 있습니다. 빨리 322를 붕괴시켜야 좀 마음을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오늘 저도 장중에 좀 흥미롭게 좀 집중해서 지켜보긴 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마감이 이렇게 딱 거의 보합 부근에다 딱 붙여 놓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조금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3, 4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 이런 게 하루하루가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중요해지는 날에 보합으로 만들어놔서 어떤 단서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뭐 물론 뭐 풋옵션들이 좀 강하고 변동성 지수들이 좀 강해가지고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긴 한데 눈에 띄는 의미 있는 매도세도 없으니까 답답해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기준은 있다. 325라는 자리 기준은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눌림시 매수의 관점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매일매일 잘 소화하면서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하면서 피로감을 잘 풀어가면서 잘 올라가는 뭐 일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는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315원 부근에서 4거래일째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강하게 올라와야 이거 반등한다라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의미 있게 강하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뭐라 하여튼 지금 어떻게 이걸 뭐 해석할 수가 없네요. 그죠? 일단 하여튼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성 고민 중이에요. 위로도 아래로도 충분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뭐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래요. 이제 여기쯤에서 꺾일 거라면 이제 여기쯤에서 꺾여야 되지 않나 증시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 정도쯤에서 이제 반등할 거면 이 정도쯤에서 반등하는 게 이제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반등할 생각이 있다면요. 어 그러니까 뭐 약간 올만치 왔다, 뭐 할만치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지금 멈춰 있죠. 뭐 이 정도쯤에서 그냥 반등할 거면 이 정도쯤에서 반등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라 뭐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드는데 이게 그냥 조용히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언더슈팅 한번 줬다가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속임수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단기낙폭 과대 뭐 이런 걸로 해서 올만치는 있다 일단 올만치 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뭐 증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 급등해 있는데 여기쯤에서 이제 거의 다 일단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긴 드는데 지난 4거래일 동안 어디 못 넘고 버벅거리니까 그렇긴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용히 꺾일 수도 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슈팅을 한번 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더욱 세차게 내리꽂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꺾인다라고 가정하면 슈팅을 주고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걸 어쨌든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좀 하여튼 하나의 가능성으로 넣어 놓으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종목들도 대부분 다 눈치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요. 이 삼성전자도 뭐 일단 어딘가를 뭐 넘어서고 그런 건 아니라 좀 방향성, 뭐 일단 뭐 엄밀히 따지면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긴 한데 어딘가를 넘어가야 넘어가는 거죠, 그죠? 뭐 박스권 안에 갇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도 59만 원 붕괴시켜야지 뭐 아래쪽으로 가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어딘가 지지하고 있고 이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다들 좀 애매해한 겁니다. 애매해요. 다들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미국 큰형님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걸 기다리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다들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하여튼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심상치는 않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방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우린 잘 보고 물고 늘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자고요. 하여튼 무슨 일 생길 거면 26을 돌파 한착할 거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그죠? 이 빨리빨리 다시 있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려면 여긴 23.5자리 이런 자리를 빨리빨리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레벨 다운을 시켜줘야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안정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자리 지키고 있고 이 자리 26 못 넘고 있고 이러면 이제 계속 애매한 거죠, 그죠? 하여튼 증시는 아직 의미 있는 매도세 등장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하여튼 뭐 모르겠다. 뭐 결과적으로 이게 뭐 이야기는 길게 했지만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뭐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게 없어요, 그죠? 오늘 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S&P 기준으로 4천자리 계속해서 또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레벨업 됐으니까 어딘가 이제 또 저항을 찾아서 또 올라가겠죠. 대략적으로 한 12,600 정도, 12,600 정도까지 일단 상승 목표치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가던 흐름 그대로 잘 가고 있는 거라, 뭐 일단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